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다 가고 이제 새해가 코앞이네요. 저에게도 지난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만나고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람과 헤어졌거든요. 제가 나이가 내년이면 벌써 34이 되는지라 내심 결혼을 급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 제 자신을 낮추고 들어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결혼 생각을 당분간은 접었고요. 큰 마음 먹고 저의 개인적인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와 비슷하게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는 절대 나이 때문에 급하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내 상황이 조금 여의치 못하다고 미치고 들어가서 시댁 종년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거 미리 당부드리며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남자친구와는 원래 올해 봄에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헤어진 사이지만 편의상 남자친구라 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쪽은 부모님 다 계시고 아래로 2살 어린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남동생은 1년 전에 먼저 결혼했고요. 남동생은 의사인데 동서 역시 의사였습니다. 시부모님의 대단한 자랑거리였죠. 남자친구는 판교 IT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저 역시 남자친구가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같은 직군에 근무한 지 벌써 8년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귀고 나서 안 거지만 남자친구와 학교 선후배끼리 겹치는 지인이 꽤 있어서 파혼한 지금도 종종 건너 연락을 듣고는 있네요. 전에 듣기로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 성화로 여기저기 선을 보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전 남자친구 어머니도 참 어지간히 극성인 분입니다. 원래 남자친구 만날 때부터 예비 부모님이 아들 사랑 대단하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 둘이 좋은 학교 나오고 둘째 아들 내외는 닥터 부부이기까지 하니 그 동네에서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남자친구 말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겪은 바로는 대단한 분이긴 했던 게 맞긴 합니다. 큰아들 파혼까지 시켰으니 평범한 시모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죠. 둘 다 집은 판교예요. 남자친구는 직장 근처에 이미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독립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고요. 직장 다니면서 소개팅으로 만난 거라 집안 환경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남자친구 쪽이 조금 더 잘난 집안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어쨌든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공대 출신에 지극히 현실적인 타입이라 만나면서도 크게 부딪히는 건 없었어요. 서로 회사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 연애보단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드렸죠. 다만 제 성격이 살갑거나 외향적인 편이 전혀 아니고 특히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조부모님 일가 친척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서도 시부모님께 살갑게 대화를 할 자신도 없고 애교 많은 며느리는 못 된다고 남자친구에게 누누이 말을 해왔었습니다. 나 그리 애교 많고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예의 바르게 하는 거야 자신 있지만 싹싹하게 구는 건 영 자신이 없어서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 재수 씨는 세상 시크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아.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셔. 너 정도면 우리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이 뭐 어쩔 건데? 부모님보다는 우리 둘 관계가 더 중요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맏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랑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들은 다정하시고 자식밖에 모르는 자식 바보셔. 그러니까 분명 너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실 거야. 너도 무조건 못한다고 하지만 말고 마음을 열어보려고 노력해봐.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저는 타고난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조금은 노력을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남자친구에게 들은 것과는 달리 그렇게 살갑거나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셨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냥 당신들 자식들에게만 자상하고 다정한 스타일이셨죠.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말해 예비 남편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랑 동갑인데다가 같은 직종의 직업이니 서로 이해를 많이 하며 살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집에서 막내딸인 저는 위로 언니랑 오빠가 다 결혼했기 때문에 뭐 달리 반대할 이유도 없었달까요?
그쪽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조신하고 참한 이미지인 제가 아마도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약간의 어색함이 있긴 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민규가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본 적도 없는데 이미 몇 번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네. 그래, 우리 아들하고는 동갑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집 얘기는 대충 민규한테 들었지요? 앞으로 얼굴 자주 봐요? 아, 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권민선이라고 해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어차피 우리 집안 사람 될 거니까 말 편하게 하지 뭐. 나도 대충 둘 얘기는 아들한테 들었어. 결혼은 내년 봄으로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그쪽 부모님도 동의하신 건가? 내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는데 질문이 좀 많아도 이해해줘요. 네, 어머니, 편하신 대로 물어보셔요. 처음 본 예비 며느리가 궁금하신 건 당연하신 거니 기본적인 호구조사는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하시는 일, 제 직업이나 사는 곳, 출신 학교 등등 전부 가감없이 대답해드렸고요. 제가 며느리감으로 낙제점은 아니었는지 그러고 나서는 저를 아예 그 집안의 며느리로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상견례 날이나 언제쯤 결혼하면 좋을지까지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어려웠다면 문제가 되었겠지만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 비용이나 혼수 준비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 후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장 예약, 스드메 예약도 마친 상태로 결혼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단 문제도 양가 부모님이 잘 조율하셨고요. 신혼집이야 이미 예비 남편이 나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수만 준비해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둘째 아들 장가 보내면서 예단이며 혼수며 하고 싶은 거 한풀이를 하신 상황이라서 저한테 과하게 요구하신 건 없었어요. 다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맏며느리로서 집안에 뭔가 큰 역할을 해주는 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는 결혼 준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을 겁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게 확정되고 나서부터 예비 시댁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 날짜가 6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남편 집안의 온갖 행사에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비 시부모 생신, 예비 서방님 생일, 결혼 전 명절이며 심지어 예비 시부모 결혼기념일까지도요. 결혼 약속을 했으면 예비 며느리로서 당연하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가서 인사 정도 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은 일인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저 말고 이미 시집을 온 둘째 며느리가 있잖아요. 저는 상견례 때 동서를 본 이후로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의사라고 하니 스펙이 어느 정도 좋겠다는 건 예상했지만 어머니가 하는 말 들어보니 제 생각보다 더 장난 아니게 잘난 사람이긴 했어요. 집안도 엄청 부자에 동서 오빠도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얼굴까지 예쁘고 저보다 3살이나 어리니 뭐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저보다 잘난 건 사실이긴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미리 얘기해 준 게 있었는데요. 우리 재수 씨 시집 올 때 대단하긴 했지. 혼수도 다 최고급에 친척들 예단도 어마어마하게 돌렸어. 이바지 음식 한 트럭으로 오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니 아주 입이 찢어지셨었지. 아니, 요즘에도 그렇게 해오는 집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어쩌지?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 그때 아주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니까 아마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재수 씨는 좀 어려워하는 게 있더라고. 워낙 바빠서 자주 못 오니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말이야. 근데 내 생각에 어머니가 재수 씨한테 잘해주는 거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알아? 그게 뭔데? 그게 뭐겠어. 바로 돈이지. 둘이 버는 월 수입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민준이한테 받는 돈이 월 300이야.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겠어? 남자친구 말로는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는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신다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말 듣고 나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맏며느리인데 바라는 게 더 많으실까 봐 은근 걱정도 되었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예비시부 생신이라고 저를 집에 초대하셨는데요. 가족 행사에 가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유독 어머니가 예비동서에게는 뭐랄까 조금
쩔쩔맨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 전이니 아무리 예비 며느리라고 해도 손님인 입장이잖아요. 보통은 외식을 한다고 했지만 그날은 집에서 시부생신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일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치마 정장을 입고 선물을 사서 예비 시댁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어려워하며 집안에 들어서는 제게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온 거니? 내가 점심 같이 먹는다고 했잖아. 그럼 미리 와서 일 좀 거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민규, 너는 엄마가 말 안 해도 센스 있게 좀 처신할 것이지. 어쩜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오냐? 응? 니들이 주인공이야?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차마 제가 미리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한다는 걸 생각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집 며느리가 먼저 와 있을 줄 알았고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동생 내외는 저희가 집안에 들어섰을 때도 아직 도착 전이었어요. 어머니 꾸중에 남자친구가 저 대신 변명을 하긴 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부부는 아직 안 온 거야? 우리가 미리 와서 뭐래? 그러면 걔네가 먼저 왔어야지. 엄마가 나한테 미리 오라는 말도 안 했잖아요. 걔네가 와서 하긴 뭐래? 가뜩이나 휴일도 없이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이런 것까지 하라고 부를 수가 있겠니? 아유, 그래.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한 엄마 잘못이야.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앞치마 두르고 상 차리는 것 좀 도우렴. 이러시는 바람에 저는 얼결에 앞치마 두르고 예비시부 생일상을 열심히 차렸습니다. 생신상 다 차리고 케이크 촛불 켜는 것만 남겨놨을 때 거짓말처럼 시동생 내외가 집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환자가 많아서 이해하고 시간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벌써 이렇게 다 차리신 거예요? 동서가 웃으면서 말하자 어머니는 시동생 내외를 보시더니 늦었다는 타박은커녕 활짝 웃기까지 하면서 손 씻고 앉아서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최 닥터 왔어? 늦기는. 지금 시간 아주 딱 맞춰 잘 왔다. 어서 손만 씻고 앉아. 따뜻할 때 같이 먹자.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현타가 와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밥 먹으면서 보니 시어머니 하는 태도가 좀 웃기더라고요. 마시는 고기 반찬은 둘째 며느리와 시동생 쪽으로 자꾸 밀어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 온갖 풀 반찬은 제 앞에만 놓여 있었고요. 너무 대놓고 하시는 행동이라 분명 시동생 내외도 알고 있었을 텐데 별말 없이 어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저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참 듣기 거북한 게 있었습니다. 예, 너도 우리 집안 가족 될 거니까 어차피 알게 될 거지만 우리 집안이 원래 다 학자 집안이야. 솔직히 나는 민규도 의대 갈 줄 알았거든? 근데 뭐 어쩌겠냐. 사람 다 가는 길이 있는 거니까 나는 자식들한테 더 바라는 건 없어. 집안에 의사가 둘이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아니? 그 자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저일 텐데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이 어머니는 줄곧 아들들 자랑으로도 모자라 둘째 며느리가 너무 잘났고 귀하다는 자랑만 늘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한두 번 맞장구 치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 집 며느리도 아닌 저에게는 어머니의 그런 언행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를 정리하는데 저는 당연히 뒷정리를 저와 동서될 사람이 같이 할 줄 알았어요. 동서는 앞치마도 하지 않은 채였는데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며 싱크대에 물을 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리느라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머, 설거지 내가 할 테니 관둬라. 앞치마도 안 했는데 옷 버려. 저리 나와라. 설거지할 사람 많은데 네가 왜 하니? 그러자 동서는 바로 고무장갑을 벗는 겁니다. 네, 그럴게요, 어머니. 제가 그럼 과일 깎을까요? 어머, 아서라. 그런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런 건 큰애한테 시키면 된다. 예, 민선아. 내가 과일 깎을 테니 네가 설거지 좀 해줄래? 그러자 동서가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네, 그럼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러더니 거실에 자기 남편 옆에 가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는 졸지에 뒷설거지를 담당하게 되었네요. 과일에 후식까지 먹고 나서 시동생 내외는 집에 가서 쉬겠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요. 저도 이만 가려고 인사를 드리려 했더니 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민규랑 청소 좀 같이 해주고 가지 그러니?
청소기 돌리면 네가 물걸레질까지 해주면 좋겠다. 어머니 말에 군말 없이 남자친구는 청소기를 부여잡더군요. 저는 결국 그날 물걸레질까지 하고 나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 사연도 들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이런 시집도 있나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조언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집에 시집 가면 종년 취급을 받을 게 분명하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러는데 결혼 후에는 말할 것도 없다면서요. 그런 말 듣고 나니까 결혼에 대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제가 특히 부담스러웠던 건 유독 예비 시모가 연락 문제에 민감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그놈의 안부 전화가 뭐라고 그걸 가지고 많이 서운하다는 말을 남자친구를 통해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리 살가운 성격이 못 됩니다. 제 친부모님에게도 하루에 한 번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 연락 드릴까 말까 하면서 살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 그런 성정을 잘 아시는지라 제가 전화하면 혹여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라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자주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운함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와 제가 다투고 싸우는 일로까지 번진다는 게 문제였고요.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얘기하기보다는 남자친구를 통해 말을 전해 듣다 보니 어쩌면 더 기분이 나쁜 건 당연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민설아, 네가 먼저 어머니한테 연락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 어머니가 다음 주에 가족 모임 있다고 문자를 보내셨다는데 너도 문자로 대답만 했다며? 어머니가 어른이 문자를 했으면 전화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 나도 너 기분 나쁠까 봐 말하기 싫었는데 너 정말 그 정도로 우리 엄마한테 하는 게 힘든 거야? 어머니가 그러셔? 내가 전화 안 하는 게 서운하시다고? 솔직히 그런 가족 모임은 아직 결혼 전인데 나 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거의 매일 나한테 전화나 문자를 하시는데 나 솔직히 힘들어. 우리 엄마랑도 그렇게 연락 자주 안 하는데 무슨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시라는 건지. 결혼 준비하는 거 시시콜콜하게 다 알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전부 다 알려드려야 하는 거야? 당연히 결혼 준비하는 거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 그럼 우리 엄마가 연락하기 전에 네가 먼저 연락해서 이러쿵저러쿵 살갑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너도 노력을 좀 해봐. 원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암튼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서운하신지 집안 분위기까지 아주 냉랭할 정도야. 뭐? 내가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게 그 정도로 큰일이야? 내가 처음부터 살갑고 애교 많은 성격 못 된다고 말한 것도 다 이런 상황이 걱정돼서 했던 말인 거 몰라? 자기 선에서 그냥 잘 말씀드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걸 내가 어찌 말해. 이건 네가 해결해야 하는 몫이지. 동서는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 드리기는 해? 내가 보니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어머니는 왜 유독 나한테만 그런 걸 바라신대? 재수 씨는 바쁘잖아. 환자 보면서 어떻게 자주 전화를 하겠어? 우리 엄마가 너를 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거니까 너도 좋게 좋게 생각해. 결혼할 당사자인 우리 둘의 문제를 넘어서 제가 살갑게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예비 남편 가족 집안에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태도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정도라는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많이 어색하고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도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걸 오롯이 자기 아들에게 전부 얘기하고 붙잡고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거 보면서 모자지간이 참 각별한가 보다 생각만 했는데 인사드리고 나서 생각이 달리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시모가 아들에게 많은 걸 의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장남이 더 그랬겠지만 정도가 좀 심했어요. 아들이 둘인데 둘째네는 그저 장식품처럼 바라만 봐도 좋다고 하시면서 큰아들한테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예비 며느리인 제게 서운한 게 있으신 거 시시콜콜이 아들에게 다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예비 시모의 문자만 해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둘의 문제보다는 예비 시모 때문에 싸운 일이 훨씬 더 많은 정도예요. 어쨌든 확실한 건 남자친구의 집 분위기나 성향이 저와는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바라는 것도 많으시고 작은 일에도 너무 서운해하시니까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가급적이면 저는 예비 시댁에서 원하는 쪽으로 많이 맞춰주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도 어머니는 시시콜콜한 일에 저를 오라가라 하셨는데요. 장 보러 가는데 저를 불러서 짐꾼을 시킨다거나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오라고 해서는 저한테 반찬하는 법을 미리 가르쳐 주신다면서 이래저래 많이 부려먹으셨어요. 메추리알 장조림을 한 냄비를 하고 열무김치나 진미채 같은 거 엄청 많이 만들라 시키길래 저 나름 열심히 했죠.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반찬통에 담고 나면 어머니가 이러십니다. 이거 가는 길에 민규네 갖다 주고 가라. 걔네가 이런 반찬 해먹을 시간이 어딨겠니? 어차피 너희 가는 길이잖아. 이거 전부 다요? 그래. 어차피 민규는 사 먹는 날이 더 많지 않니? 네가 나한테 잘 배웠으니까 앞으로 민규 반찬은 네가 챙기면 되겠구나. 저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시동생내로 전부 다 가는 반찬을 만드시면서 저를 부려먹으시는 거 솔직히 기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군소리 않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참 쓸데없는 거라는 걸 일깨워준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그 집안과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네요. 예비 시댁으로 인한 고민이 늘 있었지만 제가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된 일이 일어난 건 결혼을 2달 남짓 남겨놨던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중요한 시기에 남자친구 집에 우환이 생겼는데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예비 시부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암 수술을요. 민선아, 우리 아버지가 건강검진 하셨는데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 엄마도 그렇고 다들 놀라서 지금 경황이 없다. 원래 장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설마 암인 줄은 몰랐거든. 아마 당분간은 아버지한테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 해. 병원에 갈 일이 좀 많으셔서 말이야. 하느라 좀 바쁠 것 같아. 그래? 어쩜 좋아.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내가 도와야 할 거 있으면 얘기해줘. 지금 당장은 없고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할게. 결혼 앞두고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말에 처음에는 저도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미뤄야 하는 게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차라리 아버지 수술하랴 항암하랴 아무래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상관없으니까 민규 씨가 부모님하고 상의해봐. 이런 상황에 결혼을 무작정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수술하면 거동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괜찮으실 거야. 식장도 어렵게 예약했는데 이런 일로 미루면 한도 끝도 없어. 일단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자. 제가 결혼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의견을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일로 미루면 기약이 없다며 일단 정한 대로 결혼은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대장암 초기라 항암 없이 수술이 당장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부가 수술하기 전 한번 찾아뵙고 챙겨드릴 거 있으면 챙겨드려야겠다 생각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수술하기 전에는 미리 얼굴 뵙는 게 여의치 않았어요. 수술한 후에도 찾아가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는 말씀에 저는 시간을 내어 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어요.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고 혼자 오라고까지 하시길래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할 게 있다며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예, 아가. 오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너 불렀다. 생각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도 내 말에 따라줬으면 해. 너 혹시 그 직장 다닌 지 얼마나 됐니? 무슨 부탁이길래 직장 다닌 기간을 물어보시나 했지만 일단 대답은 해드렸습니다. 올해 8년 차예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한숨을 한번 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시아버지 얘기 들었지? 수술하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쉬운 암은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거다. 아마 우리 가족이 당분간은 네 아버지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듯 싶어. 저는 어머니가 저렇게 뜸을 들이는 게 결혼을 미루라는 말을 하시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것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비 시모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나는 네가 당분간 직장을 관두고 네 시아버지 간병을 좀 도왔으면 하는구나. 민규한테는 아직 말 안 했다마는 아마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 너 그 회사 8년 차면 월급도 그리 많지 않을 거 아니냐. 1, 2년 쉰다고 해서 경력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차피 결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우리 가족 된다 생각하고 내 생각에 따라줬으면 좋겠어. 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인즉슨 저를 당신 남편 간병하는 걸 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인가요? 제 대답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런 요구하시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갑자기 어떻게 관두겠어요? 더군다나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아버지 간병한다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관두는 건 말이 안 되죠. 대답하고 나서도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니? 우리 집 사정이 그렇다면 너도 며느리 될 사람으로 시험의 말을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너 어차피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직장 오래 못 다녀. 우리 아들이 돈 잘 버는데 굳이 네가 푼돈 벌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어차피 직장 오래 다닐 거 아니면 결혼 전에 관두고 얌전히 신부 수업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러시는데 푼돈 번다는 말에 저도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해요. 그리고 푼돈이라니요. 민규 씨가 버는 거 저랑 비슷한 거 모르시나 봐요? 어머니는 제가 신부 수업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간병하는 거 돈 안 들이고 저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정말 불쾌하네요. 어머니가 동서한테도 이런 말 똑같이 할 수 있으세요? 아니시잖아요. 간병할 사람이 꼭 필요한 거면 어머니 둘째 며느리한테 먼저 말하는 게 순서지 식도 아직 안 올린 저한테 말씀하실 건 아니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우리 둘째네랑 네가 같다고 생각하니? 걔네 둘이서 버는 게 얼만 줄이나 알아? 그리고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왜 관두니? 근데 너는 얼마든지 관둬도 아쉬울 게 없는 직업 아니냐. 네가 돈을 둘째네만큼 번다면야 나도 너한테 이런 말 안 해. 차라리 일 관두고 나랑 같이 간병하는 게 더 돈을 아끼는 길이니 하는 말이야. 아픈 사람 간병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인데 어머니는 간병에 쓸 돈을 아끼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받는 월급보다 간병인에게 나가는 돈이 많을 거라는 계산까지 이미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 어머니가 저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뚝 떨어지면서 이 결혼하면 내 인생 망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판사판으로 하고 싶은 말 막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는 안 그런 척 하셨으면서 속으로는 동사랑 저랑 엄청 비교하고 계셨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집안의 모자란 며느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렇게 하찮다는 듯이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직장 관둘 생각 없고요. 직장 관두지 않더라도 아버지 간병 도와드릴 생각 없어요. 아버지 간병은 제 일이 아니고 어머니랑 어머니 가족 일이죠. 제가 정색하면서 말하자 어머니가 극대노하시면서 이러시더군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딱딱하게 구는 거 마음에 안 들었다. 너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네 가족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야. 맨날 어른이 먼저 전화하게 만들고 싹싹한 구석도 없는 거 진작에 알았는데 내 생각이 맞았구나. 너 내 생각에 따르지 않을 거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다. 어머니가 마침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시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생각해볼 것도 없이 저 이 결혼 그냥 관둘게요. 어머니 잘난 아들 저한테 안 주셔도 되고요. 다른 데서 시아버지 간병할 며느리 잘 찾아보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원래 이런 애였어? 네가 나이도 많으면서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솔직히 나도 우리 집안 생각하면 너는 눈에 차지도 않는다. 조금 모자라도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잘할 며느리 얻으려 한 건데 네 복을 네가 차려고 하는 거냐? 남자친구 어머니는 눈까지 벌개져서는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원래 제가 성에 안 찼다는 속내까지 다 털어놓으셨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안하고 걸맞은 집안 며느리 잘 얻으시는 게 낫겠어요. 어디 다른 며느리가 보면
다니던 직장 관두고 시부 간병 같이 하자고 해보시던가요? 그럼 옳다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 눈먼 여자가 있을까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럼 저는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알고 이만 가볼게요.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요. 민규 씨한테도 정식으로 헤어지자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하네요. 결혼 전에 어머니 이런 거지 같은 인상 알게 돼서요. 결혼 후에 알았으면 정말 소름 끼칠 뻔했어요. 저는 더 이상 입씨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부들거리며 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셨고요. 솔직히 그 상황에 화를 낼 사람은 저 아닌가요? 제가 직장 관두는 거 거부하고 시부 간병을 안 하겠다는 게 왜 그분이 화를 내셔야 하는 일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집 나와서 바로 남자친구에 연락해 파혼 얘기 먼저 꺼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자기가 잘 처리하겠다는 되지도 않은 개소리를 시전했고요. 어머니가 하신 말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건 내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문제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혼까지 얘기할 건 아니잖아. 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네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잖아. 직장 관두고 시어머니 간병 같이 하자는 게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해? 자기는 모르겠지만 꼭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야. 당신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나도 고민 많았어. 그동안 차곡차곡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것뿐이고. 우리 결혼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주고받은 거 많이 없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자기네 집안은 알아서 수습하길 바랄게. 기어이 파혼을 하겠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 일단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마. 남자친구는 저를 말렸지만 본인 어머니 설득해도 해결 안 될 거 뻔히 알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파혼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놀라셨고요. 엄마는 제 얘기 다 들으시고는 결혼 안 하는 게 100번 낫겠다 하시면서도 사익감이 괘씸한 나머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말이라도 하다못해 일이 이렇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저와 파혼 얘기로 통화한 이후로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연락 와서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저는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았는데요. 네 쪽에서 먼저 파혼 얘기를 꺼냈으니까 위약금 발생되는 부분은 너희 쪽에서 전부 부담해라. 파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만한 무게를 생각하고 내뱉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나 우리 부모님 주변 지인들 입장이 있는데 너무 생각 없이 말한 거 아니냔 말이야.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직장 관두고 시부 간병할 거 아니면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생각해보겠다고 한 게 당신 어머니야. 오히려 내가 소송 가서 위자료 받아야 하는 건데 참고 있는 거라고. 이딴 식으로 치사하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치사하게 한번 대해줘? 제가 결혼 위약금 위자료 소송 얘기를 꺼내자 결국 그 인간이 꼬리를 내렸고요. 반반씩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고는 마무리 짓긴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 결국 남자친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부모님 편을 들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남자친구네 집안하고는 결혼 얘기 접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정리하고 나서 그쪽 어머니가 저한테 몇 번 전화로 지랄하긴 했어요. 그때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전화 받는 저 보더니 친정엄마가 전화 뺏어들고 정신병자 같은 집안이라고 한 소리하고 나서는 일절 연락 없었네요. 그렇게 파혼하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행히 예단 예물 주고받은 거 없었고 위약금 문 건 식장이랑 신혼여행비 뿐이었습니다. 아깝긴 했지만 그 돈으로 인생 구제했다 생각하려고요. 제 주변 분들은 모든 상황을 알기에 지금이라도 파혼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결혼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 터졌으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위로해주지만 어쨌든 한동안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말들 많이 해도요. 파혼 역시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닌 게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한동안은 주변 지인들에게 시달리는 것도 감수해야 하고요. 하지만 주위 시선 무섭다고 못할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은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이유로 파혼을 고민하신다면 절대 주변 시선 때문에 등 떠밀리듯 결혼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의 파란만장했던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